얼마 남지 않은 시간 2시기에 아, 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뭐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일단은 오늘 할 얘기는 그 머신러닝 조금 보충편 같은 건데, 머신러닝 그때 그 했을 때 이제 크게 학습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 그러면 다른 편 써봐. 그거 너무 안 나와. 이거 쓰고 있었어 나도. 저기 있어. 첫 번째로 많이 있고, 그리고 뭐야? 응? 아니야.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그때 얘기를 할 때 이제 한 3개 정도를 얘기를 했어. 그래서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 보면은 리그레션 있고 회귀 분석,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우리나라로 회귀 분석이 있고, 이거는 분류. 그 다음에 얘는 크게 그때 하나만 얘기했던 게 클러스터링, 문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때 간단히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갖고 이걸 조금 더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좀 얘기를 하려고 오늘 생각을 하고 왔거든. 일단 회귀 분석 보면은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 얘네 이제 회귀 분석 정의는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이, 그러니까 원하는 게 어떤 분류, 그러니까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연속된 어느 특정한 수가 될 수 있겠잖아. 그러면 수가 만약에 그게 불연속적인 거고 각각의 독립적인 개체인 거면 이제 분류로 들어갈 거고, 그게 어떤 규칙상에 있고 연속된 값이라면 회귀 분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 만약에 이제 분류에는 이런 게 있겠지. 필리체 인식 해갖고 숫자 1, 2, 3, 4 넣어놓고 이게 1이냐 2냐 3이냐 이제 인식하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어떤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거에서 그래프를 갖고 추세를 예측할 때 이제 그 추세값에 대한 얘기가 이제 회귀가 될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지. 그래서 이제 어떠한 분포가 이렇게 있어. 이런 분포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만약에 1차원, 그러니까 1차 함수로 직선으로 해갖고 피팅 커브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서 붙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정확하냐, 이게 요 예측한 요 값이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를 봤을 때 보면은 요 사이의 거리값을 가지고 판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면 뭐 플러스 값이 될 거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값이 될 건데, 이제 두 개가 합산하면 벡터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0으로 수렴해 버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에러 값을 L이라고 넣으면 얘 제곱의 합으로 넣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요 합의 값이 가장 최소가 되도록 해갖고 얘를 이제 얘가 이제 이 데이터를 잘 대변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거를 갖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 것도 오차이를 이렇게 하면. 그치, 오차율 계산할 때 이렇게 해갖고 쓰는 거야. 그래서 최저값을 쓰는데 얼마나 유리하냐 그래서 판단을 하잖아 통계는. 만약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좀 잘 해보자는 의미로 하면은 이런 거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이런 거를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떠한 점에 대해서 직선을 그은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하나가 있어. 그럼 여기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지. 근데 그 다음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 거기에 더 적합한 애들이 나타나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더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야. 만약에 이게 에러라고 하면 에러 값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울기를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하나 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얘 값을 만약에 증가시켰으면 에러는 더 줄어들겠지. 이쪽.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에러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기울기를 계속 더 증가하다 보면 이렇게 돼버려갖고 에러가 더 늘어날 거라고. 그러면은 에러는 이런 곡선을 그리게. 말 반대로 맞죠. 네. 처음에 A가 준다고 해서 A가 증가하면 봐봐 여기 있을 줄잖아. 때 어. 이렇게 하면 줄지. 그래서 딱 최저점을 찍었어. 그 다음에 계속 증가시켜봐. 계속 더 늘지. 이건 마이너스 값을 드는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아까 얘기했는데 1제곱 제곱의 서메이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도 커져버리는 거야. 어차피 스칼라 양으로만 보는 거니까 우리가 벡터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최저점을 해갖고 찾아내갖고 어느 게 우리가 더 타당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회귀 분석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회귀 분석에서 이제 에러를 줄여갖고 어느 게 더 정확하냐, 정확한 게 뭐냐 대변하는 게 이런 거 발표할 때 쓰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 분류를 하면 만약에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1, 3, 5, 7, 9, 3, 8, 0, 5.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필기체 값이 이렇게 쭉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얘는 뭘까 해갖고 데이터가 이제 픽셀로 예측을 하겠지.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단순화시켰고 3x3 픽셀을 보면 여기 1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그어질 테니까 여기는 신호가 그러니까 밝기 값으로 해갖고 0값, 1값, 0값, 뭐 0값, 1값, 0값, 0, 1, 0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면 1이라고 인식을 하는 만약에 로직을 세웠단 말이야. 그거를 했을 때 맞았어, 틀렸어 이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최대의 이제 핵심이 그거잖아. 우리가 결과값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집어넣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자동화하기 힘든 거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얘에서는 예측 결과에서 만약에 맞았으면 1값을 부여해. 틀렸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4를 이렇게 삐뚤어 쓴 거였어. 근데 얘를 1로 인식해갖고 만약에 틀렸어. 그럼 0값을 부여해. 이런 식으로 각 케이스마다 쭉 데이터셋에 대해서 1010 밸류를 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값이 최대화 되는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반대로 맞았으면 0, 틀렸으면 1값을 부여해. 그래서 이 값이 최소화되는 걸 또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쪽에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더 잘 맞는지 이런 거를 실시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정교할수록 그러니까 정교할수록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값에 더 잘 맞는 게 이제 정교한 것로 판별이 되는 거지. 그게 방금 영희가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판 자체가 정교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조금 픽셀 자체가 정교한 거는 아닐 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픽셀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에 예를 든 거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은 픽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훨씬 많아져. 그거는 확률적으로 얘기를 나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유효 데이터가 있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비율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꼭 픽셀이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굳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이따 나오는 오버피팅 쪽에서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오차가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데이터가 많은 부분이 훨씬 이렇게 데이터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더 좋은 쪽으로 정교한 모델 쪽으로 가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셋을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할 때 모든 걸 다 수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유효한 값만 들어왔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해봐야 아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방금 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수기를 갖다가 판별하기 위한 어떤 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학습인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야. 만약에 픽셀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봐봐. 픽셀이 아까보다 훨씬 많아졌지. 5x5니까 6개 6x6이구나. 아무튼 만약에 사람들이 필기체를 쓰는데 숫자를 1로 써.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썼던 사람이 많았어. 그럼 아까 같은 이 중앙만 갖고 하는 로직으로는 오류가 날 가능성이 더 많다. 오히려 4로 판별하거나 이럴 확률이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그 유효 데이터가 얼마나 돼 있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단순하게 픽셀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졌다고 해서 더 정교해지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지. 또 하나는 이제 클러스터링 이거는 그거잖아. 우리가 어떤 데이터인지 아예 모르는 것들을 쫙 뿌려준 거잖아. 근데 뿌려줬을 때 보면 최초로 두 칼. 날로 먹는데. 제가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써봐. 아 이미 분류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진짜 섞었는데?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좀 소심하다. 그쵸. 물론 이렇게 분포되면 제일 좋겠지만 뭐 어차피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방법은 뭐냐면 얘 어떻게 분집화를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얘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분집을 어떻게 해서 분류를 할까 그런 거잖아. 이따 더 자세한 방법이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야. 어 대출이야. 응? 옥상 대출. 어떠한 점에서 그 거리의 합이 그 가장 최소가 되는 그걸 만족하는 점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 점을 기반으로 최대 어디까지 에어리어를 잡을 건가 그거를 이제 얘가 판단을 한다. 그렇게 해갖고 원리는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 값이 뭔지 몰라. 뭐를 의미하는지 몰라. 근데 수치적으로 비교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값이 주어졌으면 크다 작다. 그러니까 뭐 센서 1, 2, 3가 있어. 센서 1, 센서 2, 센서 3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계측된 전기 신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신호가 센 게 플러스 값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값을 의미하는지 우리 몰라. 근데 그런 태그가 안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정기적인 세기만 가지고 얘가 그냥 이런 식으로 묶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건 판별할 수 있는 거네. 그치? 저게 그러면 클러스터링 말고 다른 방법도 있겠네 결국에는. 그치? 그러니까 저게 나중에 보면은 저렇게 해갖고 하는 게 이제 클러스터링에 다 하나 방법으로 다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서는 세부적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처리를 하느냐 이런 방법들이 들어가.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거라는 거지. 저 근데 좀 뭔가 일반적인 개념 같은 거 클러스터링 하는 얘기는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 저런 과정을 통해서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해석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저기에 태깅을 붙이는 게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태깅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어떤 인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얘가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2, 4분면이면은 기준이 두 개인데 더 막
세분화하면 막 3차원도 그리겠지. 막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화해서 2차원 했지만 좀 이따 3차원 나갈 거야 기다리면. 몇 시야? 어? 몇 시야?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그 오버피팅 같은 것도 그렇고 아까 그 뭐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있잖아. 에러를 가장 줄여갖고 이렇게 에러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작은 에러. 그래서 요 최저점을 찾는다고 했잖아. 요 방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뭐냐면 만약에 데이터셋이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데이터가 갖고 있는 게 연속 데이터. 연속 데이터인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있겠지. 이런 분포가 있는데 획연수가 저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분포를 갖고 있어 만약에. 그래서 이게 실값이라고 보자고. 뭐 이런 실값은 없겠지만 이제 이런 경향을 따라가는 실값을 주어졌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저렇게 데이터 마이닝을 하다 보면은 얘 여기 요 최저점을 찾잖아. 여기 변곡점을 찾기 때문에 변곡점 4개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최저값 찾는 거니까 여기서는 안 한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 플러스 가다가 이 값은 수학적으로 우리가 뺄 수가 있어. 때문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데이터셋 하다가 그냥 쭉 하다가 여기 최저이네? 여기 최저값. 얘는 실상으로는 맨 밑에가 결국에 최저잖아.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건 이쪽이란 말이야. 근데 계산하다 저기서 결론을 낸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이 막 돌다가 저기서 끝나. 원래 더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상을 더 있는데 알고리즘 문제 아니야 그거. 저기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는 구조적인 얘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 이제 알고리즘. 그러니까 계산을 끝까지 안 하는 거잖아. 계산을 끝까지 한 다음에 모든 결과값을 바탕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처음에는 이 방법만 썼는데 그래서 얘 같은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말했지. 이제 해결책을 이제 가는 거지. 그러면 뭐냐면 보통 좀 뒤에서 나올 얘기긴 한데 저 공식 문제긴 하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해갖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참 좋은 방법인데 바로 쓰기에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수학적으로 푸는 것도 풀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를 선택하는 걸로 이거를 좀 극복을 했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일정량의 데이터가 풀셋이 있어. 그러면 표본을 가져가는 이 정도만 우리가 데이터를 주어주고 여기서 피팅 커브를 줘. 그리고 여기는 밸리데이션 요 영역은 밸리데이션 데이터 영역으로 주고. 그래서 값을 거기서 이제 여기서 검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테스트 데이터 여기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고 여기는 테스트 데이터야. 힘을 T2로 할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에러를 우리가 보잖아.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는 에러는 한없이 0의 소리를 해. 왜냐면 피팅 커브가 정교해지니까. 대신에 이걸 갖다가 그걸 그대로 트레이닝 그 테스트 데이터에 해보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정교해지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 가다가 이걸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두면 에러가 오히려 상승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실제 데이터는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갔다는 얘기는 함수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뭐 20차 함수나 뭐 30차 함수나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줄여가지고 데이- 그것도 높였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줄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밸리데이션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이런 데이터 값을 줬단 말이야. 근데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꺾일 차례야 얘가.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점에 대해서는 얘가 오히려 오차가 커지는 거지. 그런 정도를 이렇게 쭉 해서 피팅했을 때 이 값이니까 여기서 끊어라.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그 문제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지. 이쪽으로. 그거 완벽하진 않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런 거는 진짜 데이터가 진짜 너무 많아서 개발하기 힘들 때 이제 그런. 근데 그런 보통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도 있고 안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어느 일정 수 이상이 확보된 경우에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런 거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이렇게 해갖고 선 이렇게 했을 때 피팅 이렇게 쭉 했던 거는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했고, 우리가 함수를 일단 주어줘야 돼. 이게 1차 함수다, 2차 함수다, 3차 함수다. 선택을 해줘. 근데 이거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잖아. 저희 5시 퇴실이셔서요. 5분 뒤에 퇴실이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파라미터를 우리가 그러니까 함수를 선택을 안 해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문제는 함수를 주어줄 수가 없잖아. 각각의 독립되어 있는 값이래 가지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런 분포를 갖는다고 만약에 데이터를 뿌려줘.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연속된 값을 이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말고 리그레션에도 해당하는 문제고 같이 연속된 값. 그러면 얘를 구분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야 돼. 근데 이걸 선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기 힘들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얘를 차원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어. 3차원의 함수로 바꿔줘.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런 적정한 함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어떠한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3차원으로 데이터를 나눠볼 수 있다. 2차원 데이터. 그럼 태우면 저 데이터 값도 필요하겠네. 의미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에 이제 x1 이런 값이 페어가 있으면 얘를 이런 걸로 3차원으로 바꿔야 되잖아. 2차원을 3차원으로 바꿔주는데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각각 두 개에 대해서 어떤 값을 곱하거나 그냥? 제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3차원 함수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줘요.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x 값의 가중치가 x1, x1, x2 이렇게 페어가 있을 때 x1의 가중치를 많이 준 값, x2의 가중치를 많이 준 값, 그다음에 xy가 혼합했을 때 값 써주는 거야. 어차피 구분만 하면 되니까. 구분만 하면 되니까 수학적으로 해서 구분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차원 함수로 전환을 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지. 머리를 잘 쓰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차원을 아예 높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2차원 만약에 데이터 셋이 이제 2차원의 함수로 정의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3차원으로 높여갖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데이터가 섞여 있어갖고 안 보이는데 이런 차원으로 더 해서 보면 자를 수 있다는 개념이 생긴 거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에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다음에 최신형을 보여드릴까요?